요런 거죠. 블루 스크린. 이렇게 돼갖고 이제 그 복구하라라는 화면인데 저희가 보통 이제 PC가 뻥 나면 요런 멘트가 뜨고 보통 재부팅하면 이게 없어지는데 계속 이게 머물렀던 상황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겠죠. 뭐 특히 이제 이게 거의 뭐 끔찍하죠.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이 생겼고 보게 되면 여러 개사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은 보시면 런던 거래소가 또 문제가 됐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메리카 에어라인즈까지 또 문제가 됐고 델타까지 문제가 됐고 항공사가 대부분 다 문제가 됐다. 해서 뭐 비행기가 우왕좌왕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은 가장 위험했던 상황이 요거였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외에 또 전 세계 그 국제 공항이 굉장히 혼잡했고 저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가 또 문제가 있었고 또 호주의 기업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기술적인 문제가 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 911까지 그러니까 비상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것까지 문제가 됐으니까 정말 아주 위험했죠. 라고 보시면 되고 호주 쪽에서는 일단은 결제까지 문제가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영국과 호주에 또 아까 봤듯이 뭐 여러 가지 소매점, 슈퍼마켓까지 문제가 된 거 말씀을 드리고 또 똑같이 항공사 베를린 항공은요 베를린 공항이죠. 베를린 공항은 아예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금지. 예, 왜냐면 이제 먹통됐으니까. 그래서 업체 많은 분들이 항공사에서 모여갖고 공항 근처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뭐라죠? 그 얘기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상당히 좀 위험했던 거 설명드리고 똑같이 호주 공항도 굉장히 어려웠다 설명드리면서 굉장히 문제가 컸다는 거.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주요 은행, 미디어, 방송이죠. 그 다음에 항공사까지 문제가 컸다 이번에. 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봤듯이 몇몇개서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까지 문제가 되고 있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에서는 911까지 안 됐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게 만약에 좀 더 세부화가 되면 글쎄요 상상할지 못할 금액의 천문학적 금액의 어떤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엄청나게 많이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항공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뭐 그 보잉이 뭔가 기기 부품 문제로 비행기 못 뜬 것도 막 몇천 원씩 돈을 물어줬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에 각각 항공사마다 아까 3대 항공사 다 빠졌죠. 그리고 국제공항 다 문 닫았죠. 그다음에 베를린 공항 아예 정지되고 비행 중지됐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는 혹시 모르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 설명 좀 드리고요. 잠시만요. 갑자기 슈퍼챗을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한 꼴째님 15,800엔을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 잘했어요님 5만 원 주시면서 힘든 시기 잘 이겨냅시다. 사이좋게 어깨동무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참 하다 보니까 이런 유례없는 상황이 됐다. 해서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기사에 언프레시던트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유례 없는 건데 유례 없다. 그다음에 혹은 뭐 제가 농담 삼아서 우리 또 위원님한테는 항상 얘기죠. 경우 없는. 경우 없는. 왜냐면 그쪽 지방에 계신 분들이 뭐 경우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사투리가 나오는 거죠. 사투리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잠시 후에 나오는 어떤 그런 피해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로스트라이크 CEO께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MBC를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 지급의 문제는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기업이었는데 좋은 보안 기업이었는데 피해가 적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넷플릭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 봤겠지만 요거 하나가 문제된 거죠. 요거 매출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원래 98억 달러였는데 97억으로 1억 달러 정도 미스한 거니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1.1%포인트가 못 나왔다. 요거 못 나왔다.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까 봤듯이 매출, 그다음 EPS 비트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원래 전망치 26%에서 27.2%까지 증가한 거. 이게 또 호재 일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주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적어도 요거 비싼 거는 문제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봤던 가입자도 원래 490만 명 전망치에서 810만이니까 얼마나 잘 나온 겁니까? 그래서 이미
이미 실적 발표 이전에 나왔던 주요 IB가 세 군데가 붙이고 올린 게 다 이런 걸 보고 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정보가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냥 미리 짐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넷플릭스 실적은 좋았다라고 보시는 걸로 결과를 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흐름인데요. 아직까지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만 러스애천이 좀 하락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올해 7월달 들어서 아직까지는 러스애천 밸류가 8.7%로 1등이다, 1등. 조그만 기업들 가치주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등이 조그만 기업 대표 IWM이 7.4%, 그 다음에 IWM 이 중에서 성장주가 포함되어 있는 게 6.1%. 적어드리면 IWM이 대표 ETF죠. IWM ETF가. 가치 ETF는 IWN입니다. N. 그리고 성장 ETF가 IWO죠. 이렇게 구분됩니다. 각자 이제 뭐 하면 좋은데 가장 무난한 게 IWM이니까 필요하시면 사시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모르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반면에 나스닥 지수 S&P은 뭐 얼마 못 갔죠 올해 이번 달 들어서 재미없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수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 로테이 끝난 게 아니고 좀 더 아직까지 확산되고 있는 과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썬파워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썬파워는 제가 일부러 속보에서 빼고 좀 더 짚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림처럼 마치 파산을 염두에 둔 듯한 이게 지금 태양광 이제 패널이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답니다. 사실 어제 분위기상은 거의 뭐 부도를 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나왔거든요.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차트가 볼 건데요. 자, 월봉인데 이미 어제자에 또 40% 급락하면서 와, 주가 하락폭이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이거 뭐 거의 뭐 90% 이상 넘게 하락을 한 거죠. 고점 대비. 뭐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제는 태양광 설치 및 배송이 아예 중단됐다. 아예 중단됐어요. 중단. 그러니까 이미 회사의 어떤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리고 뭐가 문제겠습니까? 금리가 금리가 문제다 이렇게 빠졌는데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금리가 얼마나 작용했는지 보게 되면요. 클린에너지 ETF ICLN, ICLN, 아시죠? 이거 ETF, ICLN ETF가 이렇게 3년 내내 빠지고 있다. 하향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테크는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렇게 청정 에너지 쪽은 어차피 방향은 맞는데 금리가 다 배려놨다. 금리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라서 일단은 뭐 제가 몇 번 보여드린 탄도 마찬가지, 탄 ETF도 마찬가지로 해서 어려고 있는 건데 글쎄요. 지금 전반적인 회복은 좀 멀어 보이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멀어 보이죠. 멀어 보이고 금리가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ICLN 이렇게 관련된 그 분들이 수많은 분들이 정책 위반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기업 대표까지 포함시켜서 의회에 계속 그 뭐죠? 제안했대요. 빨리 금리 인하하자. 안 그러면 다 죽는다 했는데 이미 이제 썬파가 거의 이제 힘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파월이 이걸 보면서 조금 뭐 물론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지 않겠지만 한번 9월 달 인하 가능성이 더 힘을 실은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썬파워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구제받지 않으면 조만간 챕터 11이라는 그런 최악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문제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주제는요. 제가 이제 시장 주도권의 내기인데 시장이 주도권이 넘어가는지 한번 같이 보는 건 똑같이 로테이션을 지금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좋은데 현재까지 주도권 누가 있습니까? 주도권 누가 있습니까? AI죠, AI. 보게 되면요. AI에 대한 성과를 보시는 건데 AI가 올해 들어 성과를 53.68% 냈다. 이게 AI 관련주인데 고작봐 38개 종목입니다. 38개 종목이 이렇게 시장에 대한 절반 이상을 이끈 거죠. 이끌었고 나머지가 유동되기 때문에 사실 AI가 없으면 올해도 마찬가지 작년부터 별로 시장이 재미없었을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S&P 500의 딱 절반, 이 절반 38개 기업이 절반의 시총을 갖고 있다. 이 절반. 대단하죠. AI 기업이 38개 기업들이 이렇게 절반을 시가총액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주된 기업 한번 보게 되면요. 주요 기업 보게 되면요.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엔비디아 있고, 크라우스트라이크도 있고, 쭉 있는데, 보시면 다 눈에 익은 기업이죠? 여기 보시면 있네요. 크라우스가 3위에 있네. 이거 AI 관련주였는데, 일단은 오늘 좀 폭망하고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서, 이런 기업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업들, 이게 AI의 탑 10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일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시게 되면, 슈마컴이, 전년 대비 201%, 엔비디아가 175%, 압도적이죠. 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일단은 주도권에 대한 얘기였고, 갑자기 RBC 캐피탈이 갖고 온 보고서에 의하면 이 표가 이어집니다. 지금 이어지는 건데, 실적이 현재 9.5%, 이들은 9.5% 올라온다 하는 보는 겁니다. 이들은요, RBC 넣고, 팩트셋은 8.8%였죠. 그러니까 다 좋게 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부터 수치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RBC는 9.5%, 팩트스는 8.8%로 높게 보고 있다. 근데 이게 쭉 이어지면서 계속 가는 거죠.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장이 빠지고 싶어도 실적 때문에 안 빠집니다. 예. 이대로만 가면, 예, 하락할 일 없겠죠. 실적이 좋아지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RBC 입장이 뭐냐면요. 결국에 주도권 얘기하면서 어떤 표가 나오냐면, 의미 있는 표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노란색이 매그세븐, 매그세븐, 예, 매그세븐이고 M7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고 있는 이 짙은 파란색이 SM500이고, 약간 회색이 SM500에서 매그세븐을 뺀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 1분기가 되면요, 거의 모아진다. 어닝에 대한 부분이. 예, 거의 지금 압도적으로 매그세븐이 이렇게 높이 올라갔는데, 점점 줄면서 모아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 매그세븐이 약해지는 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못하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하여간 모아진다. 수렴된다는 거죠. 그럼 수렴되면, 어쨌거나 이건 떨어지는 거고, 이건 올라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이쪽도 간다는 거죠. 일단은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건 빠지는 거고. 그래서, 진짜 RBC 말 그대로 치게 되면, 지금까지 봤던 여러 가지 뭐, 대형주의 중소형주로, 그 다음에, 테크에서 안테크로 가는 것도, 우리가 본, 그것도 로테이션이지만, 시점까지 로테이션 된다. 로테이션이 시점이 되면 진짜 주도권이 바뀌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래서 좀, 저는 뭐 긴가밍 하고 있는데, 오늘 리포트를 쭉 보면서, 진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이거의 기본 전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의 전제는? 예,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금리 인하 된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지금, 뭐 9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까지 하고, 또 내년에 또 이어지거든요? 그대로 되면 좋은 건데, 되는 건데, 인하가 충분히 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 그림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충분히 염두에 둔 그림이기 때문에 자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금리 인하 정상으로 이루어지면 잘못하면 예, 주도권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지만 이걸 염두에 두고 계속 보면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상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니까 라고 좀 보시면 되고 원래 RBC가 그 캐나다에 있는 은행 쪽인데 이런 리포트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진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는 모습이 실적 때문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같이 봐야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도 그냥 뭐 금리가 빠지니까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오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보시면 좋은데 실적이 이렇게 바뀌면 그때는 봐야겠죠. 그래서 진짜 바뀌는지 제가 또 업데이트 해서 다시 약속드리고